클레오파트라 특별판 사편 사랑과 정치가 얽힌 동맹. 지난 시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3년의 이별을 끝내고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타르수스에서 시작된 운명적 사랑이 이제 정치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 앞에는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르티아라는 강대국과의 전쟁, 옥타비아누스라는 정치적 라이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꿈꾸는 새로운 제국 건설이라는 거대한 야망이 말이에요. 사랑과 권력, 꿈과 현실이 복잡하게 얽힌 이 시기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에게 있어 인생의 정점이자 동시에 파멸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37년, 재회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야심찬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엄청난 선물을 했거든요. 시리아 남부, 킬리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크레타 섬 일부까지 이집트 영토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전성기였던 시절의 영토를 거의 회복한 것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로써 지중해 동쪽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영토 확장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 클레오파트라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했거든요. 파르티아는 로마의 숙적이었어요. 기원전 53년 크라수스가 카르의 전투에서 참패한 이후 로마인들에게는 반드시 복수해야 할 대상이었죠. 카이사르도 죽기 전에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그 뜻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원정을 단순한 군사 작전 이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만약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를 정복한다면 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필적하는 영웅이 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영웅의 연인이자 동반자가 되는 것이었죠. 더욱이 파르티아의 엄청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이집트의 국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6년 봄, 안토니우스는 마침내 파르티아 원정길에 올랐어요.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떠나는 대규모 원정이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원정을 지원했어요. 군량미부터 무기, 그리고 막대한 자금까지 아낌없이 제공했죠.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 원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파르티아군은 로마군과는 완전히 다른 전술을 사용했거든요. 정면 충돌을 피하고 기병을 이용한 기동전을 펼쳤어요. 특히 그들의 활 사격 실력은 정말 뛰어났죠. 로마군은 이런 전술에 익숙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급이었어요. 파르티아의 광활한 영토에서 10만 대군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본국에서의 보급은 너무 멀었어요. 안토니우스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토니우스의 동맹군 중 하나인 아르메니아 왕이 배신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군대를 철수시켜버린 것이었거든요. 이로 인해 안토니우스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파르티아의 수도 크테시폰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르메니아군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6년 가을, 안토니우스는 어쩔 수 없이 철군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 철군 과정이 더욱 비참했습니다. 파르티아군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후퇴해야 했거든요. 많은 병사들이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10만 명으로 시작한 원정군 중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클레오파트라는 원정의 실패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더 걱정한 것은 안토니우스의 안전이었거든요.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밤낮으로 걱정했죠. 마침내 안토니우스가 시리아까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배를 타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리아에서 만난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의 상처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많은 부하들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로마에서의 정치적 타격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안토니우스를 위로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경험일 뿐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원정을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했죠. 파르티아는 강했지만 불가능한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원전 35년 안토니우스는 직접적인 파르티아 재침입 대신 아르메니아 정벌을 선택했어요. 파르티아 원정에서 배신했던 아르메니아 왕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아르메니아 왕을 사로잡고 그 나라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거든요. 비록 파르티아 정복이라는 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은 세운 셈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아르메니아에서 거둔 전리품들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헌정식이라고 불리는 행사였어요. 이는 로마 전통의 개선식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었죠. 헌정식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를 왕중왕의 여왕으로, 카이사리온을 왕중왕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 자녀에게도 각각 광대한 영토를 나누어 주었어요.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에게는 아르메니아와 메디아를,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에게는 키레나이카와 리비아를,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에게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주었죠. 이 알렉산드리아 헌정식은 사실상 독립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와는 별개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었거든요. 이들이 꿈꾸는 것은 과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처럼 동서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계획은 로마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안토니우스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보았거든요.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배신하고 이집트 여왕과 함께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한다며 강력히 비난했어요. 로마 시민들도 점점 안토니우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 공격은 매우 치밀했어요. 그는 안토니우스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클레오파트라를 표적으로 삼았거든요. 로마의 장군이 이집트 여왕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며 안토니우스를 동정받을 만한 피해자로 묘사했어요. 이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외국 여성이 로마 남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죽음까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클럽을 만들어 매일 화려한 연애를 벌였거든요. 이집트의 무궁무진한 부를 바탕으로 한 사치스러운 생활이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로마에 전해지면서 더욱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와의 최종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전쟁 준비에 착수했어요. 이집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함대를 건설하고 용병들을 모집했죠.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싸울 각오였습니다. 기원전 32년,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토니우스가 로마에 있는 아내 옥타비아에게 이혼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옥타비아누스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더욱이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유언장에서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적법한 아들로 인정한다고 적었는데 이 내용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즉시 원로원을 소집해 안토니우스를 공격했어요. 안토니우스는 더 이상 로마 시민이 아니다. 그는 이집트 여왕의 노예가 되어 로마를 배신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죠. 그리고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안토니우스가 아닌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전의 시작이었어요. 전쟁이 선포되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준비에 나섰어요. 그들이 보유한 함대는 500척이 넘었고 육군도 10만 명에 달했거든요. 숫자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군에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동방의 여러 왕들이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며 군대를 보내왔죠.
하지만 안토니우스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기가 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로마 군인들이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클레오파트라가 함께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들은 이집트 여왕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원전 31년 여름, 양군은 그리스의 악티움 해협에서 대치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지중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중요한 해협으로 지중해의 패권을 결정할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두 진영 모두 이곳에서의 승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티움에서의 대치는 몇 개월간 계속되었어요. 양측 모두 쉽게 공격하지 못했거든요. 안토니우스는 육상에서의 결전을 원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해상 봉쇄 전술로 안토니우스군을 지치게 만들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토니우스군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보급이 어려워지고 병사들의 탈영도 늘어났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상황을 보며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녀는 안토니우스에게 해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기원전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전투였어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꿈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5편에서는 악티움 해전의 장대한 전개와 그 충격적인 결과, 그리고 패배 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야망이 함께 무너져가는 비극적인 순간들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커플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